자가용 비행기를 갖게 된 비결. 어렸을 때,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심지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자가용 비행기를 사리라고는 꿈도 못 꾸었습니다. 하지만 10배의 법칙을 쓴 이후 나는 달라졌지요. 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책을 씁니다. 10배의 법칙을 쓰면서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는 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목적을 세웠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또 내가 온전히 집착해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사업 운영비의 끝없는 항목을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과 비교했습니다. 당시 나는 비행기를 타고 북미와 남미 전역을 넘나들며 강연과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돈도 시간도 많이 들었지요. 그리고 함께 있고 싶은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한 후에 자가용 비행기를 사는 일을 검토했습니다. 자가용 비행기가 있으면 일정을 아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내가 집착하는 것에 몰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회계 직원이 계산하고 나도 계산했지요. 수없이 검토했지만 자가용 비행기를 살 만한 예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비행기를 사는 건 너무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단 2명은 예외였어요. 그 2사람 모두 재정적으로 나보다 더 크게 성공했고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내게 말했습니다. 자가용 비행기를 구매한 건 내가 한 투자 중 최고의 투자입니다. 왜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렸는지 이해가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은 자가용 비행기는 내가 구매한 물건 중 최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중간 크기의 비행기 걸프스트림 G200을 구매했습니다. 비행기 꼬리에 페인트로 10배라고 쓰고 양쪽 엔진에 등록기호 365GC를 스텐실로 찍었습니다. 365GC의 뜻은 1년 365일 동안 진정한 나로 살겠다는 걸 상기시켜 준다입니다. 10배 항공기를 구매한 첫 주에 나는 각각 다른 도시에 사는 고객 4명을 하루 만에 다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영역에서 나보다 먼저 고객에게 갈 수 있는 경쟁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일정을 고민하며 예약하지 않아요. 그냥 내 조종사에게 전화해 출발하면 그만입니다. 엘레나가 내게 상기시켜 주었듯이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해준다면 재정적 타당성은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신의 목적에 불을 붙여 뜨겁게 타오르게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무엇이든 하세요. 돈을 써야 한다면 쓰세요. 그 일에 진정으로 집착한다면 성과가 생길 테니 돈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 집착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집착에 꾸준하게 연료를 공급해주는 일에만 모든 노력을 집중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일은 무시하고 없애고 차단하세요.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에 책임감을 나타냅니다.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관심을 쏟는 게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돈, 권력, 명성, 성공은 모두 관심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돈, 권력, 명성, 성공 같은 것은 질투심 많은 애인과 비슷합니다. 끊임없는 관심을 요구하며 관심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떠납니다. 이러한 것을 잘하게 할 수 있다면 시간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우리에게 있는 자원 중 절대 재생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임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돈보다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집착의 연료를 계속 공급하라는 것이 성공한 사람의 주된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다시 한번 설레고 흥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전속력으로 쉬지 않고 계속 질주할 수 있는지,
기진맥진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속 노력하세요. 집착의 궁극적인 연료.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나무가 필요하고, 자동차가 달리려면 휘발유가 필요하고, 컴퓨터 작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집착에도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집착의 궁극적인 연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살아가는 동안 내내 변화하고 성숙하는 삶의 목적입니다. 어쩌면 삶의 어느 시점에서는 돈이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좋은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올바로 추구하세요. 아니면 돈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을 돕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제대로 하세요.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는 이유가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공동체에서 존경받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방식으로 그 일을 완수하세요. 또는 모든 목적에 먹이를 주고 키우면서 자신의 신념을 절대 굽히지 않겠다고,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목적의식에 집착하면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며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무엇에 집착해야 하는지 명확히 할 때 다음의 일들이 반드시 실현됩니다. 1. 당신과 다른 사람의 삶의 결과가 더 좋아집니다. 2. 당신의 잠재력을 더 많이 발휘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잠재력은 무엇인가요? 이는 매우 강력한 질문이라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이 질문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어 더 많은 질문, 이를테면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잠재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내게 무슨 의미인가? 등의 질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은 일종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길을 잃고 과거의 성공에 만족해 안주하고 너무 일찍 죽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할 강력한 질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을까? 무엇이 내게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계속 연료를 공급하는가? 만약 어떤 일이 가능할까? 이 일을 완수하면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 중 목적 지향적이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지 않은 일 중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늘 하고 싶었지만 잊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 주변 사람들은 나와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가? 목적이 있는 삶을 살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시도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 훌륭한 롤 모델은 누구인가? 내 주변에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가? 다른 사람이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앞서 나는 매일 목표를 적는 행동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메모장과 펜을 들고 앉아서 목적을 다시 검토하며 그 목적이 더욱 커진 내 잠재력에 걸맞는지 비교해 봅니다. 종종 아내나 최고의 경영진과 함께 이런 검토를 해봅니다. 그러면 과거의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가능성에 계속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목적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당신이 성장하며 발전해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큰 꿈을 꾸든 당신의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목표들이 시시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로 도약해 더 큰 목표를 이루려는 열망을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위험에 빠집니다. 나는 당신이 더 큰 잠재력을 발견하는 데 계속 집착하기를 바랍니다.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이러한 집착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착의 법칙에서 그랜드 카돈이 자가용 비행기를 갖게 된 비결을 알려주면서 집착의 연료를 계속 공급하는 것이 성공한 사람의 주된 비결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집착이 삶에서 마인드셋을 어떻게 발휘하고 훈련할 수 있는지 3과 1에서 집착을 계속 유지하는 7가지 비결을 추가로 알려주는데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라, 최고의 휴가를 즐겨라, 멘토를 만들어라, 경제적 능력을 벗어나는 물건을 쇼핑하라, 교육에 투자하라, 신체 건강에 관심을 쏟아라, 기부하라 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왠지 알 것 같은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실천만 하면 됩니다. 특히 신체 건강에 관심을 쏟아라 내용 중 중년 이후의 사람에게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좋은 몸매와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체중이고 활력이 없고 의자에 앉아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탓에 몸이 아프면 어떤 목표에든 집착할 수 없습니다. 이때도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면 잘할 수 있는데요. 일주일에 어느 정도 무게의 웨이트를 몇 세트 들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게 되지요. 하루에 1만 보를 꼭 걷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1시간 30분만 투자해 산책하듯 걸어도 곧바로 만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곧바로 본다는 것은 계속할 수 있는 연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잠재력을 성장시켜 보세요. 삶의 목적을 적고 매일 목표를 적고 무엇에 집착해야 하는지 명확히 해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더 좋아집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한 오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세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